저수지와 하천 주변의 개발과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민물 거북인 남생이가 멸종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생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활동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5일 점포 70여 곳이 피해를 입은 대구 북부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부세는 화재 잔해 처리와 시설 응급복구에 활용됩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문경 사과축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속에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상인들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합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50주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살아온 민물거북은 남생이와 자라 단 2종뿐입니다. 하지만 남생이는 환경의 변화로 우리 주변에서 점점 모습을 감추며 지금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이 남생이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의 활동을 서희동 기자가 소개합니다. 등딱지에 3개의 뼈가 산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머리 옆면에 불규칙한 노란색 세로줄도 눈에 띕니다. 예로부터 거북이라 부르며 우리와 가깝게 지내온 파충류, 남생이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섬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서식지인 저수지와 하천 주변의 개발과 무분별한 남획, 외래종인 붉은 귀 거북의 유입 등으로 개체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남생이의 종 보존과 서식지 복원을 위해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는 15마리의 남생이를 직접 사육하며 생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남생이의 전 생활사인 알에서부터 성체까지 이렇게 인공 부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새끼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사육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증식된 개체의 최신 기술인 GPS 발신기를 통해 가지고 방사를 해서 실시간으로 걔네의 이동 경향이라든지 행동 생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내 사육장에는 일광욕 효과를 주기 위해 살균 기능이 있는 자외선 조명과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명이 설치돼 있고 온실에는 인공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자연 상태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남생이의 인공 증식까지 성공했습니다. 남생이 복원 연구의 가장 큰 과제는 중국산 남생이와 구별되는 토종 남생이의 유전적 혈통을 찾는 것입니다. 센터에서는 또 남생이의 등에 무선 추적이 가능한 위치 추적기를 단 후 서식지에 방사해 계절과 생애 주기 등에 따른 행동 유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생이는 우리나라의 고유종으로서 생물 종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멸종위기종 2급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수변가에서 어로 활동이나 낚시 활동을 통해서 발견할 경우에는 잡아가지 마시고 물에 다시 자연에 다시 놔주는 것이 인간과 그 멸종위기종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생이는 잡식성 상위 포식자로 동물과 곤충의 사체를 먹어치우는 강의 청소부로 불립니다. 남생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자연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화재로 70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 등 시설물 응급복구에 특별교부세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시장 주차장 등에 임시 점포를 설치하는 한편 화재 피해를 입은 농산 A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50주 연속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이달 넷째 주 대구 지역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34% 하락했습니다. 매매가 하락세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50주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누적 하락폭은 6.82%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대구의 아파트 전세가도 전주 대비 0.35% 떨어졌습니다.
가을의 대표적인 과일하면 사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경북 문경에서는 2주째 사과 축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문경 사과를 대표하는 품종인 감홍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문경 사과를 즐기러 온 사람들의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하늘과 화창한 날씨, 나무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나뭇잎과 대비되는 선명한 색깔은 보기만 해도 탐스럽습니다. 가까이에서 맡을 수 있는 상큼한 사과 향에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사과밭도 많이 보여서 일단은 알록달록하니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사과는 이따가 구경 마저 하고 돌아가는 길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15일부터 문경세제 일원에서는 문경 사과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입니다. 시민들은 사과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과를 활용한 이벤트에 참여해 사과를 얻어가기도 합니다. 길을 따라 줄지어 마련된 부스들. 가장 많이 내놓은 건 감홍이라는 품종입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먹어본 사람들 사이에서 맛있다고 손꼽히기도 합니다. 상큼한 맛에 반한 사람들은 아예 집으로 상자째 보내기도 합니다. 어느 지금 한 맷집에서 먹었는데 단맛이 굉장히 좋은데 그 집에 가서 물으니까 높은 지대에 열려가지고 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네 박스나 샀어요. 사람들이 몰리면서 상인들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밥 먹을 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처음에는 시나노 골드 황금 다가라고 노란 사과가 있었어요. 그것도 완판했고요. 그래서 감홍도 이제 다 완판할 예정이고 판매를 할 수 있어서 농가에서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축제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 27일까지 2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에 35만 명이 찾은 것을 생각하면 주말까지 예년 수준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경세제의 가을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경 사과축제는 30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한편 청송군에서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황금진 청송사과 세상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16회 청송사과축제가 열립니다. 청송군은 지난 13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청송사과축제와 관련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황금사과를 찾아라, 청송사과 꽃줄 엮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송사과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청송사과축제 개막식은 11월 2일 오전 10시 청송읍 용전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8일 예천군 호명면 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일원에서 2022 예천군 국화 우리꽃 작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에는 국화 2,000여 점과 우리꽃 250여 점이 전시됐으며 예천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직접 만든 나무조각 공예품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며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 또 주말 저녁 6시 30분에는 현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펼쳐지고 농산물 플리마켓 행사도 마련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독감 유행에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방접종이 아니라 국민 일부는 개인 부담으로 맞아야 하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KMI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 신상엽 수석상임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독감 접종 가격이 동일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역마다 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6개월에서 13세, 65세 이상 임신부들은 이제 무료로 접종하시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백신은 이제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접종이 진행되는데, 그런 백신들은
병의원에서 뭐 정보 조달품을 받기도 하고 제약회사에서 따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의원에서 이게 직접 구입한 백신의 경우는 사실 뭐 그 단가에 따라서 그 접종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독감 예방접종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고 또 국산과 수입의 차이도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비싼 백신이 효과가 더 좋을까, 또 수입 제품이 더 낫지 않을까 궁금증도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올해 유통되고 있는 국산 7품목, 수입 2품목 모두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가 백신인데 유전낭 배양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백신 성분으로 그 회사만 다른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국산이나 수입산의 그 효과가 별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좀 하나 유의가 필요한 게 지금 그 모두 유정란 백신이기 때문에 달걀에 대해서 심한 아나필락시스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방접종 도우민 누리집이나 이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세포배양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이런 달걀 알레르기 그런 분들은 문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로 후유증에 대한 걱정들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접종 부위에 뭐 통증이나 발적, 뭐 부종 같은 거 생기기도 하고 열도 좀 나고 뭐 근육통도 생기고 하는데 보통은 이런 부작용들은 1, 2일 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지켜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독감 백신이 아주 드물지만 접종 후에 이제 수주 정도 이내에 그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정말 극히 드뭅니다. 뭐 길랭바레 증후군이나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제 뭔가 이제 접종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경계 쪽이 좀 이상하다 싶었을 때는 바로 지금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 이 역시도 어느 정도 조기에 대처를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병원 진료를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I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 신상엽 수석 상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전국의 행정을 처리하던 관치 행정에서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된 지방자치가 부활한 건 35년 전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부활을 담은 제9차 헌법 개정이 단행됐는데요. 정부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날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국회는 여야의 소모적 정쟁으로 온종일 시끄럽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눈과 귀는 중앙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주로 쏠리고 있는데요. 지방정부와 의회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새로 뽑힌 단체장들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시장 군수들은 후보 시절 저마다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죠. 그랬던 그들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 무엇을 또 얼마나 했을까요?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리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갖는 것, 주인인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이 나 자신과 또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지방자치로 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 10조 7,419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은 올해보다 5.9%가량 증액됐습니다. 시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 예산 편성, 사회 안전망 확충,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매년 2천억 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내년엔 일절 발행하지 않고 올 하반기와 내년 예산에서 모두 3,4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